네, 안녕하세요. 네, 김탁입니다. 오늘 일요일 좀 늦은 시간인데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7월 고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스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평소에 안 하던 이런 영상을 찍냐? 지금 너무 많은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일요일 날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운용의 전략도 세우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운용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간단히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히 영상을 지금 찍기로 했습니다. 음,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제 목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7월 고용이 나왔어요. 제가 그저께 찍은 영상에는 7월 고용에 대한 디테일스보다 지나치게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지 말자. 너무 극단적인 비관은 좀 자제하자. 라는 그런 영상을 좀 찍은 거고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저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몇몇 분들은, 지금 주식을, 사란 얘기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주식을 사란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비관론으로 익스트림 아웃라이어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같을 때 조회수 늘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관심 끌기에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좋죠. 저도 이 마켓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네, this time it's different. 가장 뭔가 센세이션하면서 자극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보다 현금을 갖고 있거나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말이죠. 네. 하지만 가장 이 말은 비싼 격언입니다. 왜 비싸죠? 어, 기회비용이 큽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지만 80년대 이후로 경기 침체는 단 4번에 불과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빼면 3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번을 걱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한 번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자산에 큰 균열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침체가 무조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침체를 단정 짓기에는 지금 에버던스가 좀 부족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영상은 조금 더 그러면 7월 고용이 어땠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올해 이번 주말에 나왔던 뉴스 플로우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는 그 정도 영상. 조금 가벼운 영상이다.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찍은 영상은 너무 비관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영상이고요. 지금 영상은 좀 고용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농업 고용이 11.4만 나왔어요. 보통 비농업 신규용은 넌팜이라고 하죠. 넌팜. 네. 가볍게 이제부터 넌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넌팜이 11.4만 나왔는데 이게 왜 쇼크냐? 17만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죠?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쇼크라는 게 일단은 액면으로 받아들일 땐 그렇고요. 그죠? 네. 실제로 쇼크가 맞죠. 네.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또 5월달 고용 보통 이제 7월 고용이 나오면서 그 전전달의 고용의 어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조정치가 있거든요. 5월 고용도 조금 소폭 줄었어요. 그죠? 21.8만에서 21.6만으로 줄었고요. 6월달도 20.6만에서 17.9만. 6월달 고용이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슬로우 다운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문제죠. 7월에 실업률이 4.3%, 예상은 4.1인데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쌈누리 나오는 겁니다. 네. 쌈누리라는 이 3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런 거죠. 3개월 평균 실업률에서 12개월 최저치 3개월을 뺀 숫자가 0.5%가 넘어서면 이게 0.5%다 크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근데 7월 고용을 보니까 0.53%라는 거죠. 이게 이제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계산하고 12개월 중에 최저치 3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0.53%가 나왔다는 겁니다. 7월달 고용 보니까. 그러면 샤메르의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갑자기 사실은 저 몇 년 전만 해도 보지도 않았던 이 룰이거든요.
갑자기 얼마 전부터 나오더니 지금 굉장히 하이라이트 되는 거죠. 시장은 언제나 신선한 걸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얘기가 된 거죠. 과연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7월달 고용을 보니까 제가 디테일스를 좀 보니까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임시 고용직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케인 영향이 되다 보니까 많은 가게들도 셧다운하고 뭐 공장도 잠깐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장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 해고가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4.3%라는 숫자는 페드의 자연실업률 4.1을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페드에서 4.2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실업률, 아주 평균적인 실업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다라고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률을 잠깐 볼까요? 실업률을 3개월 평균에서 12개월 내 실업률을 3개월 평균 최저치를 빼면 뺀 숫자가 0.5%를 초과한다 라고 보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라고 말해서 샵률을 보니까 지금 23년 7월달 이후로 0.1%, 23년도 10월에 0.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7월에 처음으로 0.53%가 나오면서 이게 쇼크를 줬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샵률에 어, 샴이라는 경제학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리세션은 아니다. 물론 모멘텀은 좋지 않다. 노 리세션이에. 하지만 플레이스가 좋지 않다. 그죠? 모멘텀이지 좋지 않다. 그죠? 지금은 일단 리세션은 아닌데 좀 그런 슬로우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근데 모멘텀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금리라는 경기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50bp 컷이 증시의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왜 50bp 컷이 하방을 지지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페드의 통화 정책은 매우 강력합니다. 네. 우리가 리먼 이후에 2008년도 리먼 이후에 페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썼고요. 리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통화 정책을 과감하게 썼죠. 제로 금리까지 바로 내렸죠. 통화 정책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50pp 컷을 하면 물론 시장이 이런 갑론을박이 있겠죠. 갑자기 페드가 긴급 통화 정책 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9월 달에 갑자기 50pp를 인하했을 때 경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안 좋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나 생각하지만 페드가 맞서지 말라고 합니다. 페드가 강력하게 통화 정책을 썼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샴도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말 것. 본인이 만든 지표인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이 하나의 샴의 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샴의 룰에 매몰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S&P 500의 퍼포먼스인데요. 네,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특히 1950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S&P 500의 퍼포먼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제가 텔레그램에 있는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인용하신 분의 출처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자, 195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경기 침체 시 S&P 500의 퍼포먼스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평균적으로 약 6개월 후에 시장이 바닥이었고 저점까지 400일 이상 걸렸던 거는 2008년을 제외하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봐요. 이 재료의 시점에서 대부분이 한 20% 정도 조정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6개월, 180일이죠? 6개월 동안. 그러다가 대부분 회복은 70%의 경우에 8개월. 8개월은 보통 240일, 50일 되죠. 네, 이 정도 안에서 거의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요. 리먼 때, 그다음 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빼놓고선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와도 보통 6개월 정도면 바닥이고 8개월이면 많이 회복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와 그럼 6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8개월, 1년 안에는 대부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경기 침체가 와도 난 주식을 들고 버틸래, 더 살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상이 두쪽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봐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약간 에머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공유를 드리고 제 생각이 맞든 틀리든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는 이런 50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가 경기 침체 기간에, 리세션 기간에 퍼포먼스를 보니까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죠. 물론 이 6개월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지수가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에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지수는 한 20% 빠지면 종목은 50%씩 컷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우습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2년, 3년은 아니다. 리먼 같은 케이스가 아니면 리먼이나 오이쇼크. 리먼은 사실 저는 그때 자본시장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근데 바로 다음 해 바로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편은 아니에요. 저도 언제나 시장을 때로는 굉장히 코셔스하게 많이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주말 동안에 블룸버그에 뉴스가 나왔어요. 자,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인데요. 엔비디아의 AI 칩이 딜레이 됐다. 네. 뭐 디자인 결함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에서 반박을 합니다. 코퍼의 수요는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블랙엘은 여전히 지금 그 생산이 시작되고 있다. 블랙엘 칩은 샘플링이 스타트됐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네거티브한 뉴스에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이 뉴스가 바로 엔비디아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겠죠.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쪽의 네거티브한 뉴스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주말 동안에 지난주에 조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뉴스들이. 그래서 한 번만 제가 공유를 드리면 사우디에서 이거는 사실 한국 조선소의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조선소와 VLCC를 건조했다. 그러니까 VLCC. 자, 근데 이게 사실은 VLGA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크루드도 있지만 이거는 크루드, 이거는 오일이고요. 이거는 가스입니다. 가스. 네. 가스는 사실 한국 조선소가 다 담당을 했는데요. 사우디에서 중국한테도 가스 관련된 발주를 낼 가능성이 있다. 협상 중이다. 근데 이 뉴스는 한국한테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 조선 자체에 조선 업에 되게 좋은 뉴스인데요. 자, 하파그 로이드라고 독일의 이제 선사인데요. 30척의 LNG 듀얼 fuel을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네, 듀얼 fuel 30척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고 아마 이게 2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모가. 그러면 이게 한 50억에서 60억 불 정도의 큰 규모의 컨테이너를 협상 중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가질 수 있는 데가 한국이랑 중국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선사 관련된 뉴스는 약간 이 뉴스는 조금 네거티브하고요. 한국 조선사에. 두 번째는 긍정적이지만 저는 이 첫 번째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암모니아 쪽에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서없이 이제 뭐 엔비디아 조선사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샵률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내일도 시장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많은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요일날 밤입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즐거운 밤 되시고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안녕!